초스피드로 진행하죠. 최근에 뭐 한국의 주식 뭐 비롯해서 미국장도 그렇고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폭락했다가 막 네, 올라갔다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좀 그래서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 PD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막 주가가 변동될 때 어떠세요? 투자를 해보시니까. 저번 주까지는 왜 그럴까? 이거 내 주식이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는 내려가는데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살짝 이렇게 좀 변화한 것 같습니다. 약간 놓았구나.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모든 자산 가격, 이제 주식도 똑같지만 자산 가격에서 가장 어떤 뭐 변동성을 키우는 건 사실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빠질 가능성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67.2% 정도 와, 상승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짜 압도적으로 진짜 많네요. 압도적으로 올랐다. 단연이요. 단연. 매년 근데 이게 윤석열 때는 거꾸로였어.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안 올라가고 있었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네. 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올랐는데 변동폭이 오히려 미국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잘 버티는 거예요? 네, 네, 이 아가방들은 떨어져가지고 큰일 난 줄 아는데 이게 지금 조건에 비교해보자면 잘 버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되게 건전한 어떤 변화, 뭐 조정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까 공사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역대 대통령별로 주가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제 노태우 때부터인데요. 어쨌든 민주당 정부에서 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민주당 정부가 합쳐놓으면 제일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언제나 보수 정권 맨날 경제 국방 얘기하는데 경제 국방은 민주당 정부 때 다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객관적인 수치들은 이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180%가 넘게 어떻게 저렇게 상승. 올랐지? 네, 그때가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 좀 확대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IMF 이후로 구조조정이 완료됐고, 마지막으로 저 당시에도 저평가가 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점의 주식시장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유사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여력은 아직 한참 남았다. 네. 네. 자, 그러면 최세영 PD는 이 시장 큰 변동성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무런 대응이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대응을 할 타이밍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좌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규모가 커졌어요. 네. 네. 돈이 더 올라갔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번 돈은 더 많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주문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네. 규모를 키우자. 수익률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돈 생길 때마다 계속 드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낄 거 아끼고 주식으로 가자. 돈 가만히 들고 있으면 뭐해? 그럼요. 여기 집어넣으면 자꾸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아하. 근데 저기서 두 번째 종목이 아주 흥미로운 건데 저기서 이제 여러분도 같이 보시는 게 14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저 종목이 처음 살 때는 좀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때 좀 이제 걱정이 생겼겠죠.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한 11%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올라갈 때도 사실은 내 계획대로 했고 빠질 때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일희일비 하려고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건가? 이게? 선생님들이 팔라고 하기 전까지는 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희일비도 알아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또 빠지면 은근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질까 봐. 하지만 선생님들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자.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가만히 있는다. 네. 네. 그리고 네. 규모를 늘리고 있어서 어쨌든 평가 손익이 많이 커졌죠. 네. 4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익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뭐 몇만 원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2만 원, 3만 원 그러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40만 원. 제 수준에서는 요 10배 더 하면은 지금
400만 원 벌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짧은 기간. 사장님 항상 그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엄마한테 맨날 신문서 받아서 놀리시고. 팔아가지고 넣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분 이내에 끝냈어요. 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의 배울 건 뭐냐면 이 단어에서 이제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태풍은 닭도 날게 만든다. 그렇지. 예, 그렇죠. 닭도 날아가게 만든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닭이 그냥 날아가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태풍 즉 뭐냐면 여기서 태풍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시경제의 변화죠. 그러니까 내 개별 종목을 그동안 이제 고민을 해왔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도 분석하고 뭐 PBR과 PER을 얘기했는데 그건 그 회사죠. 근데 그 회사의 주식을 크게 움직이는 건 또 외부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이 외부의 환경 중에 가장 강력한 건 거시경제 변화고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거는 바로 금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금리.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박시영 대표님이 잠깐 설명을 좀 금리가 왜 간단하게. 중요하냐 예, 예, 주식시장에서. 뭐 제가 이제 청소년 강의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제 1강으로 하는 게 금리입니다. 저 경제 뭐부터 공부해요? 그럼 금리부터 공부하라고 할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특히 요즘은 더 중요합니다. 금리는 실제로 말하면 이제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돈을 만들어서 계속 찍어내요. 근데 돈은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약간 엔트로피처럼 돈은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풀리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뭐 초콜릿 하나가 1,000원 하다가 돈이 계속 찍어지면 돈이 흔해지니까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1,000원 하던 게 10,000원, 나중에는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가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게 인플레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의 유통량을 조정을 해야 돼요. 쭉 풀다가 이쯤에서 멈춰, 아니면 덜 풀어, 아니면 다시 조금 거꾸로 회수,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그 카드가 뭐냐면 바로 금리예요.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렇죠. 뭐 강제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금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된다라는 걸 먼저 아시면 되는 건데 결론은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금리를 조정하는 사람이 금리를 높여 그래서 돈을 거꾸로 회수하기 시작해. 그러면 은행의 이자가 높으니까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말라갑니다. 예. 돈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망합니다. 예. 또 그 돈으로 여유 있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나도 돈이 없고 그 말라간 돈 때문에 주식에 돈을 못 넣게 돼요. 네. 그럼 주식시장에 새롭게 참여되는 자들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저 끝단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이 큰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금리는 사실은 굉장히 나한테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금리가 딱 건드려지고 나면 마지막에 나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 장세에 대해서 유동성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유동성. 왜냐하면 야 AI 지금 고점 아니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지금 최고점인데 이거 언제 흔들리는 거야라고 할 때 유동성이 마르는 순간 그때가 이제 고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합니다. 뭐 그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유동성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거나 해서 돈이 안 들어오고 마르기 시작하면 이제 유동성에 한계가 오는 거 아닌가? 연관이 되는. 그러면 더 안 오르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지표를 여기다 놓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리를 보고 이제 주가를 전망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금리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1분의 1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준금리,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직접 시장에서 만질 수 있는 시장금리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쉽게 말하면 각국 중앙은행이 당국이 결정하는 금리예요. 그 중앙은행은 우리를 직접 상대하지 않아요. 한국은행 지점이 없어요. 오. 가가지고 통장 끊어줍시다 한국은행 이런 건 안 되잖아요. 한국은행은 은행만 상대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당국이 은행을 상대로 하는 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준금리다. 기준금리고. 그 나라의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쉽게 말하면 은행과 한국은행 간의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그 은행은 한국은행과의 금리를 놓고 우리 개인들에게 시장에게 금리를 정할 때 그걸 베이스로 해서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를 붙이거나 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직접 겪게 되는 금리는 시장금리. 오케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티셔츠를 빨리 팔아야 되겠어요.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예, 시장금리 이 시장금리 이제 은행의 대출금 그 대출 이자거든요. 우리 대출을 갚기 위해서 티셔츠를 팔아야 됩니다. 연관이 되죠. 그래서 금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중요한데요. 이 금리를 측정할 때 그게 기준금리든 시장금리든 미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이 미국의 기준이어서. 금리.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미국의 기준금리는 그럼 언제 결정하지? 그러면 이제는 이게 중앙은행 미팅이 있거든요. FOMC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인서트 5 잠깐 봐주시면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이 정도 날짜는 알아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노트 앞에 이 날짜를 적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거니까.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빨리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현황은 이 정도예요. 자 여기에서 보실 건 뭐냐면 기준금리가 지금도 아직도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죠. 떨어지고 있다. 근데 내년부터 전망은 저게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전망이 많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떨어질 때는 모든 에브리띵 랠리예요. 모든 게 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때는 차별적으로 자산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놈은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는데 저런 시점에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확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장 금리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요해요. 어려운 대목인데. 네, 자, 요거는요. 그냥 어려우면 외우시면 돼요. 외우겠습니다. 시장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이다. 기준이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메일도 좋고 그럼 미국 그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됐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어제보다 조금 내렸네. 그러면 오늘 뭐 주식시장 괜찮겠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금리와 관해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올랐냐 내렸는지를 봐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최재형 PD님도 그 노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하나를 추가할게요. 이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어떻게 됐지? 야, 이거 거론하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네. 포인트 원 포인트가 한마디 하면 있어 보이죠? 굉장히 있어 보여요. 떨어졌네. 그래서 뭐는 몰라도 돼.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그렇죠. 것조차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즉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를 이 금리로부터 출발하면서 좀 이제 접근해 보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방금 이광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저희랑 이광수 대표님이 방금 한 얘기가 최초예요. 뭐냐면 내년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렇지. 지금. 근데 우리는 미국 금리에 쉽게 말해 미국 금리가 확 낮아져. 그러면 미국 돈이 흔해지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 여기저기 돈이 넘쳐나니까 그 남은 돈으로 금도 사고 코인도 사고 한국 주식, 일본 주식 다 산단 말이에요. 그게 에브리띵 랠리예요. 근데 팍 안 내려가고 조금씩 내려가면 여기저기 돈이 흔한 건 아닌데 그것도 말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제일 그러면 돈 되는 선별 투자하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더 각광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5천은 물론 예. 더 갈 수도 있다. 네. 5천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MC 지금 빼고 5천이 아니라 지금 7,500 전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7,500까지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